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 정권의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이란은 미국에 대해 적개심을 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 변론이 열렸는데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월 월드컵 기간 LA의 연방병력 투입을 시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날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새 정권의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휴전을 고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이 휴전을 요청해왔다고 알렸습니다. 휴전을 요청한 사람은 이란 새 정권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는데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똑똑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이란 직함을 쓴 것으로 봐서 미국인에게 편지를 쓴 페제시키안 현 이란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이 확보되면 휴전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루 전 이란에서 곧 떠나겠다며 2, 3주 이내 철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All I have to do is leave Iran and we'll be doing that very soon and they'll become tumbling down. 트럼프는 로이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선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란에서 꽤 빨리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라는 전쟁 목표가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시간 오늘 오전 10시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 나서는데 구체적 종전 시간표가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국제 유가는 하락했고 미 증시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한국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이란은 미국에 대해 적개심을 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쟁을 끝내자는 의사를 전달한 건데 최고 지도자나 군부와 합의된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 국민들에게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공개 서한입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먼저 이란 국민은 미국과 유럽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해 어떠한 적대감도 품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이스라엘 정권의 영향력과 조종을 받아 이번 침공에 나선 것은 아니냐고 반문하며 대립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대가가 크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자는 뜻을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온건 개혁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앞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도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되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هر گونه تصمیم گیری درباره پایان جنگ فقط با لحاظ همه شروط مطرح شده و در 다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메시지가 신임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나 이슬람 혁명수비대 등 군부와 사전에 조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이란이 휴전을 요청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는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سخنگوی وزارت امور خارجه اعلام کرد اظهارات ترامپ درباره درخواست آتش‌بس از سوی ایران کذب و بی‌اساس است.
혁명수비대도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의 우스꽝스러운 쇼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적들에게 개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근해의 미군 레이더 장비와 바레인의 미 해군 병력 은신처, 쿠웨이트 기지 미군 헬리콥터 등을 공격했다며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청석에 참석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연방 대법원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열린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구두 변론에 관례를 깨고 직접 참석했습니다. 직접 발언한 게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참관만 했지만 현재 대통령이 대법원에 출석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존 사워 법무부 송무차관은 부모의 체류 신분과 충성도 등 시민권 판단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노예와 그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을 뿐 현대 사회에선 새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Unlike the newly freed slaves, those visitors lack direct and immediate allegiance to the United States. 이에 대해 원고인 자유시민연맹 측은 어떤 정치적 이유로도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시민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housands of American babies will immediately lose their citizenship. And if you credit the government's theory, the citizenship of millions of Americans, past, present, and future, could be called into question. 대법관들도 회의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부모의 충성도까지 고려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과거 판례들을 들어 정부 논리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And then you expand it to a whole class of illegal aliens are here in the country. I'm not quite sure how you can get to that big group from such tiny and sort of idiosyncratic examples.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을 떠난 직후 SNS에 미국만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는 어리석은 나라라며 다시 한번 압력을 가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출석한 것도 불리한 상황을 느껴 대법관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트럼프 측 승산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출생 시민권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올 여름쯤 나올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미국 공영방송인 NPR과 PBS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언론의 성향을 이유로 재정 지원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일부 조치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연방의 지원은 다시 이루어질 전망이며 PBS 측은 언론 자유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월 월드컵 기간 LA에 연방 병력 투입을 시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월드컵 기간 범죄 대응과 치안 유지를 위해 연방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 스포츠 행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연방 병력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LA 등 월드컵 개최 도시의 치안 대책을 둘러싸고 연방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 8경기, 샌프란시스코 6경기 등 모두 14개의 월드컵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2028년 LA 올림픽 경기 티켓 판매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LA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차 판매는 추첨으로 선정된 LA와 오클라호마 시티 지역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내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전 세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티켓 판매는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티켓은 1인당 최대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최저 $28부터 $1,000가 넘는 프리미엄 좌석까지 다양하게 책정됐습니다. 네, 중국에서 운전자 없이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 100여 대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섰습니다. 갑자기 먹통이 된 택시들 때문에 추돌 사고가 잇따르는 등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고가도로 차량 여러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섰습니다.
고가도로 진입로도 멈춰선 차들에 가로막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우한 시내 곳곳에서 바이두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로보콰이파오가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퇴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在三环东停一个西停一个上白亚洲大桥堵了半天 갑자기 멈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추돌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열 수 있지만 도로 한가운데 갇힌 일부 승객은 1시간 넘게 차 안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수십 번 시도해도 고객센터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긴급 구조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운행을 멈춘 차량은 100여 대,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오작동으로 추정되는데 바이두 측은 구체적 원인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우한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약 3,300km 구간에서 자율주행 시험구역을 운영 중입니다. 바이두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도 400대 이상 운행 중입니다. 안전성을 내세우며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자율주행 택시의 집단 멈춤 사고에 중국 내에선 디지털 기술의 구조적 위험성이 부각되며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한입니다. 기아의 2세대 텔루라이드가 출시와 함께 판매 호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차 미국 법인은 텔루라이드가 올 1분기에 3만 5천여 대 판매되면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 미국 법인은 텔루라이드 아시안 미디어 행사를 열고 신형 모델의 상품성과 판매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The length has been increased by 2.3 inches and the wheelbase has increased by 2.7 inches. It's quieter because of triple door seals, which I can show you. And second row windows are now available with acoustic. First generation did not have second row acoustic windows. Yeah, so MSRP has gone up a little bit compared to the first generation Telluride, but we've increased the value part of it. And value is valuable. That's not a negative word. That's a strong word. That's an important word. So while the price is raised a little bit, we're offering so much more. 기아 미국 법인은 올 1분기 누적 판매도 총 20만 7천여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16%, S&P 500은 0.72%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가 2% 밀린 반면 소재와 산업재는 1%대 상승세를 기록하며 시장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으로 휴전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증시를 강하게 밀어올렸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해 보이지만 시장은 전쟁이 비로소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변화가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주 초 해협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태도에서 나아가 이란의 휴전 요청에 대해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안전할 때에만 이를 고려하겠다며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종전 기대감이 확산되자 국제유가는 1.2% 내린 배럴당 100.1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종목별로는 구글 터보컨트 발표 이후 불거진 메모리 수요 부진 우려가 과장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마이크론이 8.8%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전날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는 중화권 매출 급감으로 15%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이란 전쟁에 관한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일본계 은행인 SMBC 마누뱅크의 상업은행 부문을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일본계 은행 SMBC 마누뱅크의 상업은행 부문을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약 25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27억 달러의 예금을 확보하며 상업은행 경쟁력과 수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특히 SMB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일본계 중견기업과 아시아 고객 기반 확대가 기대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이를 통해 LA 지역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한인 래퍼 덤파운데드 조니 박씨가 이민자로서의 성장과 아티스트로서의 도전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에 건너온 조니 박씨는 LA 폭동 등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한인 사회와 한인타운의 이야기를 책에 풀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3살 때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왔을 때 저 사가하고 마리포사에서 살았어요. 그때부터 한인타운 떠나지 않았어요. 버몬트하고 웨스턴 가운데 내 whole life를 살아서 되게 중요한 동네예요, 나한테. You know, it's a very easy read, a fun read, and I think it's a lens and a viewpoint into Asian American lifestyle. 최근 연기와 코미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조니 박씨는 오는 16일 LA 그로브몰 반스앤노블 서점에서 출판 기념 북사인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지난달 7,400여 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대비 판매량이 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1분기 누적 판매도 18,300여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5% 늘었습니다. 특히 GB70의 판매량이 32%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으며 G70은 텍사스 올해의 럭셔리 차량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의 5개 식당이 오늘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합니다. 도로변에 설치되는 로드웨이 카페와 보행자 도로변 사이드워크 카페가 대상이며 올해는 모두 1,800개 식당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로드웨이 카페의 경우 겨울철 4개월간 철거해야 하지만 사이드워크 카페는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합니다. 미양 기업인 친선포럼과 조지 메이슨대 한국 캠퍼스가 MOA를 체결하며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메이슨 코리아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강고은 회장은 미양 기업인 친선포럼의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학생들에게 멘토링과 인턴십, 글로벌 네트워크 기회 등을 제공하고 조지 메이슨대 전체 프로그램 홍보와 공동 행사 추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역대 최악의 LA 산불. 이젠 복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산불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무면허 불법 시공입니다. Sometimes an unlicensed contractor promises they can do it faster, and often they're going to say they can do it cheaper. The problem with them being unlicensed is that they are committing a felony. 공사 전 반드시 면허를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군사 지원 요청을 거부해온 유럽 국가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나토는 이제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긴급 타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제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라며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탈퇴에 관해 자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면서 중동 전쟁이 끝나도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동맹국들에게 참전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던 것처럼 유럽 국가들도 이번에 자동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다시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작동하지 않은 항공모함을 가진 영국 해군은 사실 작전 수행 능력도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어제 SNS에선 영국을 향해 항공유가 부족하면 뒤늦게 용기를 내서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가져가라면서 불만을 쏟아냈고 또 프랑스를 지목해 미 공군기의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America is simply in a position to defend Europe, but when we need the help of our allies, they're going to deny us basing rights and they're going to deny us overflight. 트럼프의 나토 탈퇴 발언 이후 영국 스타머 총리는 이제는 유럽이 서로 더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사태로 금이 갔던 대서양 나토 동맹 체제의 신뢰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더욱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종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스라엘은 대이란 공격의 강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구약 성서에 빗대 이란에 10가지 재앙을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새벽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의 이란 정권 기반 시설에 대해 광범위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화학무기 연구개발 의심시설과 정부 건물 여러 채가 공습 표적이 됐는데 이란 사법부 수장인 골람 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가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한 달 동안 이란 전역에 800회가 넘는 공습으로 16,000발 넘는 폭탄 세례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사망자가 2,000명에 육박한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대교 전통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구약 성서 속 출애굽 사건, 즉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을 막던 이집트에 신이 내린 10대 재앙을 언급하며 이란에 그에 맞먹는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אחרי 10 מכות מצרים, מזכיר לכם שפרעה עדיין ניסה לפגוע בבני ישראל. וכולנו יודעים איך זה הסתיים. כך גם המערכה מול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핵 프로그램 타격, 탄도미사일 시설 파괴, 수뇌부 제거, 하마스와 헤즈볼라 타격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란 정권 붕괴를 장담했습니다. ובעקבות מכות המחץ על איראן, שהנחתנו עליהם בשאגת הארי, אנחנו זעזענו את המשטר הזה. ואני אומר לכם שבמוקדם או במאוחר 종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쟁 성과를 최대한 강조해 종전 이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네타냐후의 노림수란 평가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국 주식시장이 역대 두 번째로 크게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30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가 급반등하며 최근 하락분을 단숨에 만회했습니다. 코스피는 8.4% 급등한 5,478의 장을 마치며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42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장 초반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 주문을 잠시 중단하는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이란을 떠나겠다고 강조하고 이란 대통령도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 넘게 폭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쟁 여파 속에서도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51% 넘게 증가하며 사상 첫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면서 전쟁 종식 기대감이 또 커져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오후에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매수세가 몰리며 6% 넘게 급등해 1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건 지난달 5일 이후 처음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8.8원 급락하며 1,501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입니다.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약해진 데다 오늘부터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해외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외화 형태로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원화 환전을 통해서 채권 시장에 투자자는 형태로.
다만 아직 국제유가가 100달러 안팎에 머물고 있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번엔 한국 부동산 소식입니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 유전 원칙을 바로 세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입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벼농사를 짓겠다며 이곳에 농지를 사들인 뒤 대리 경작을 시켰다가 지난해 적발됐습니다. 그 양반이 이장한테 농사 져줄 수 있는 사람부터 했나 보라. 개발 호재를 앞두고 농지를 사들인 뒤 가격이 뛰면 대파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입니다. 정부는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지만 조사 대상은 전체 농지의 10% 수준에 그칩니다. 농지는 사가지고 그냥 한 척만 하면 돼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 전체 농지 195만 헥타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국토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조사는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데 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 헥타르가 대상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19배 넓이로 특히 땅값이 비싼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은 현장 점검을 나가 더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봅니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 헥타르를 조사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산 1,1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 인력 5천 명을 채용하고 드론과 항공사진, AI까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행위 적발 농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라는.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미국에도 한국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오는 17일부터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들에 대해서 대출 만기 연장이 금지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12,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한 달 사이 매물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출 규제 등이 예고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가진 소유자분들이 많이 내놓으셨고 또 금매로 많이 소진도 되었죠. 양도세 세금도 버틸 수 없는데 거기다가 대출 연장 부분까지 이렇게 스탑이 된다고 하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2조 7천억 원 규모 12,000가구가 당장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합니다. 무주택자가 올해 안에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임대 계약 종료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에도 다주택자들의 추가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매물 잠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는 없는지 전면 점검해 적발된 최대 10년까지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은 1.5%로 정해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도 예고했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네, 한국이든 미국이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7명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혜민 기자입니다. 약식으로 녹취 조사를 하겠다는 검찰 수사관 사칭 전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개인정보를 말하지 말라며 신뢰를 준 뒤 소득과 재산을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정규직이십니까? 4대 보험 적용되십니까? 그래서 연봉은 대충 근사치로 얼마나 된다. 그것만 저희가 절차상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조용한 곳에서 통화를 유도합니다. 조용한 공간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가셔서 통화 안 되십니까? 피해자를 안심시켜 재산 정도를 먼저 확인한 후 유력 자산가를 노리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예금자 보호 등록 제도를 먼저 언급하는 등 의심을 피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본인 자산까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신청해 드릴까요? 처음에는 너무 무섭게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답했는데 답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금융감독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2024년에 제보된 3,900여 건의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 파일을 분석해 실제 사기범 7명의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음성에는 현명하게 대처한 피해자들의 대응도 담겼습니다. 사기범들에게 직접 가겠다고 하거나 신원을 확인해보겠다며 전화를 끊는 겁니다. 연락도 찾아보고 진짜 계신 분인지 확인해볼게요. 금감원은 일단 전화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의심스럽다면 일단 전화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전화한 사람의 그 소속과 직함을 꼭 물어보고 공식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실제 그런 사람이 있는지. 금감원에 제보된 사기범 목소리는 통신 3사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에도 활용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대이란 전쟁과 출생 시민권 소송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은 주말에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기름값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 첫날 전해드린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